신필시 작서 일병 회완 장봉 처처 유득 필조 시면 솔직 대본 일화 일획 기필 요요 중간 요 풍실 수처 요 회고 여철왕 천상지 진웅 일수 기필 요 역돈 돈죠. 돈을 둔이라고 항상 맨날 있고 중간 요 제통 제운 이라면서 맨날 혼나는데 주필요 응중 혹여 수로 혹여 현필 혹여 백세 고등 각시 채세 위지. 자료를 저 사전 어디서 난 거예요? 샀어요. 어? 샀어요. 중고 책방에서. 이 사전을? 책을 4권짜리를 사가지고 스캔해버렸어요. 이 사전이 있었어? 중고 중고 책방에서 책방에서. 샀다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이 사전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어떻게 알고? 아 가끔 그 단국대 제가 그 동양학연구원 사이트 들어가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있다는 것은 옛날부터 알았는데. 그럼 자매 한자 자매편이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알았었는데 어. 크게 없더라고요. 책이 어. 없어. 그래서 이제 중고 책방에서 뒤졌는데 그게 보인 거예요? 한 군데에서 마산인가 창원인가 어디 책방에서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문을 하셨겠구나. 영웅적인 거. 근데 조금 전에 줬었으면 그 회장을 내가 고쳤을 텐데 뭐 지금 고쳐도 괜찮은데 뭐 물어는 봐야 되겠다 내가. 신필은 작서 글씨를 쓸 때 한 병폐 있는데 신필 참 신필이 이 사람은 병폐다 이렇게 했었는데 두 가지 뜻이 있어. 그러니까 신필을 나도 그 해석할 때마다 이게 좀 문장에 따라 달라. 그 좀 나쁜 말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신필은 병폐야. 근데 좋은 말로 해서 할 때는 좋은 뜻이야. 똑같이 붓을 믿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제멋대로 방자하다는 이런 거가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다는 얘기라고. 대가가 했었을 때는 법도를 뛰어넘어서 방자하게 제멋대로 하는 것이겠고, 근데 초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할 때는 까부는 거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신필도 좋은 뜻으로 얘기했었을 때는 어떤 정신을 품고 붓을 맡기는 거야. 붓에 맡기는 거를. 그렇죠. 붓에 맡기는 거. 그러니까 그럴 때 신필로 쓰는 거고. 이거는 붓에만 지금 여기서 병폐라고 했었을 때는 내가 모르고 붓에만 따라가는 이런 뜻이어서 나쁜 뜻이고 병폐고. 아시겠죠? 네. 그럴 때 그 뉘앙스와 이런 거를 아리아기 고개 맞게끔 해석한다고. 근데 이 사람은 나쁜 걸로 지금 본 거야. 네. 회에서 손목을 돌리고 그 필봉을 감추며 처처는 곳곳이야. 곳곳마다 머무르는데 머무르라는데 붓을 안주시킨다. 이게 참 똑같은 말인데 유자하고 주자하고도 머무르고 주자도 머무르는 거야. 들어보면은. 근데 주자는 류는 머무르는 거고 주자는 조금 내가 그래서 안주시키는 거라고 그랬거든. 똑같이 머무르지만 유자는 그러니까 강하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잠시 머무른다고 생각하면 되고, 주는 이제 내가 이 땅이다 생각하고 안주하는 거야. 편히.
그러니까 곳곳마다 그 머무르는 데서 붓을 안주시킬 수 있어야 되지. 그래야지 비로소 솔직도 조금 솔직함. 그러니까 참 어려워 이게. 줄에다가 그렇게 달았을 텐데 뭐라고 달았나? 직솔. 솔직하고 매끄럽고. 네. 직소를 원문에는 이렇게도 직소를 원문에서는 솔직히도 하였다. 거꾸로 썼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것은 뭐냐면 그냥 곧바로 곧게 나간다는 거야 이렇게. 네. 그러니까 고듬을 솔자는 저것은 따르다는 거야. 고듬을 따른 거라. 근데 저거를 저렇게 하기가 참 어렵다고. 그러니까 머무를 때 머물러야지 되는데 그냥 이 곱게만 한다든가. 그러니까 제한돈자가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야. 근데 글씨가 제한돈자가 안 되면은 곱게 쭉 갔다가 쭉 가고 이러는 거잖아, 그치? 그거를 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변패라는 얘기야. 솔직, 직설 이렇게 해야 된다. 머물러서 안주시킬 수 있어야지 된다. 지금 티더비하고 같은 용법이야. 그래서 일액을 기필 일으킬 때는 요 역은 거슬리는 거야. 거스르다 하는. 붓을 거슬린다고 하는 거는 역필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지,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의 필력도 역필을 해야 하는데 중간은 풍실해야 돼. 풍요롭고 착실해야 하고 그 수필에서는 회고 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앞은 역필을 하고 중간은 이전 단단하게 이렇게 써야지 되고 끝에서는 회복을 해야 된다. 이래야지 하늘 위에 그 구름 진을 친 것 같다. 구름이 진을 친 것 같다. 하나의 그 세로액의 깊이는 요 역둔. 역둔은 심서 돈이야. 머무르는 건데 심서 머무르지만 저 머무르면 저 돈자는 항상 잠시 머무르는 거야. 그 제한 돈자라고 그러잖아. 네. 근데 이게 제한 돈자가 재밌는 거가 제한 돈자가 하나의 단어가 될 수 있고 한 글자가 될 수 있고 제한 돈자 이렇게 두 개씩 붙일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안은 붓을 들었다가 눌렀다가 하는 것이니까 같이 쓰이는 거야. 근데 돈자는 붓을 머물렀다가 꺾는 거라. 그러니까 이걸 또 같이 써야 돼. 꺾을 때 그냥 꺾을지 못하지. 이럴 때 이 돈자는 반브레이크야. 완전 브레이크가 아니라. 완전 브레이크라고 하면 정이라고 그래야 된다. 머무르죠. 이런 거. 그러니까 돈자는 잠시 머무르는 거야. 그러니까 잠시 머무르는 거가 방향을 전환하는 거야. 그죠? 전환할 때 쓴다. 반브레이크 할 때 뭘로 할 때 반브레이크 써? 이 커브 돌 때 반브레이크 쓰잖아. 그지? 정지하면 안 되지. 정지하면 시동이 꺼지잖아. 그 위치를 잘 생각하면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 머릿속에 이렇게 팽글팽글 돌아가는데 이 해석하셨을 때는 머릿속에 팽글팽글 돌아간 걸 다 쓸 수가 없잖아. 그지? 글에 맞춰서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잠시 머무름을 요구하고 해석할 때 참 중요한 거 문자를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게 사전에 의존하는 제일 일반적이고
그거보다 높은 단계는 내가 그 뜻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나면 또 달라. 그 토시와 아니면 어조사와 이런 게 한두 글자가 다름으로 인해서 문장이 좀 깔끔해져. 그리고 정확해지면서 근데 사전식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좀 설명조가 돼버리려고 그래야 돼. 문장도 좀 꺽꺽하고. 그건 이 말은 해본 사람만이 이해하지 안 해본 사람은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장의 뜻을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문장의 뜻을 먼저 파악하려고 하면은 글씨가 돼야지 돼. 글씨를 안 쓴 사람은 그래서 더욱 이런 걸 해석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글씨를 안 쓰고 한자만 이렇게 한문을 좀 하는 사람들은 아까 내가 말한 사전식 해석밖에는 안 되니까 오류가 많을 수 있어. 모르니까 서예를. 그래서 서예는 조금 실기가 돼야지 해석도 하고 감상도 하고 그렇지 실기가 전혀 안 돼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워. 뭔가 저번에 왜 잔서 완성로 가서 이렇게 필압감을 이런 걸 뭐 느낀다 못 느낀다 이런 걸 글씨를 써본 사람만이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 형상만 봐가지고 잘 몰라 이렇게 어떤 선배 노름이야. 중간에는 요 재활 들어서 운영해야 돼. 가로액은 풍실이라고 그랬잖아. 중간은 풍실인데 여기 세로액은 들어서 운영한다고 그랬어. 왜 그랬을까? 또 주필은 인중해야 된다. 인중도 응중도 저거 내가 그냥 요거를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응중이 찾아오면 세련되다 뭐 이런 뜻이야. 근데 이러한 거가 세련되다고 했었을 때는 그거야 이거야 뭐 시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이러한 것이 나타날 수 있는 용어인 것 같아. 근데 서예에서 세련되다 이렇게 했었을 때 절대로 그것이 여기에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응은 응체 응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뒤에 그 중이라고 하는 거는 무거운 거잖아. 네. 그러니까 나는 무겁게 응축 이것이 내가 만든 단어야. 내가 만든 단어라고 그러니까 이상한데 그러니까 중후하게 응축한 거야. 무겁게. 그러니까 제한 돈자가 될 수 있는 거지. 거꾸로 세로하기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려니까 가운데를 조금 가볍게 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가로액은 가볍게 가로액은 아까 뭐라고 했지? 이게 가로액이지? 가로액은 무거워야지 되고 풍요롭고 이렇게 꽉 차야지 되고 세로액은 이렇게 쭉 해서 가운데가 조금 비는 듯 해야 된다. 파리해야지. 근데 이것이 너무 잘못되면은 학술병에 걸려. 학술은 메디 위하고 여기가 있고 가운데는 이렇게 쭉 돼 있는 거잖아. 학술이. 학다리. 길쭉한데. 다 시에도 나와 이렇게 다. 팔병이거든. 팔병 중에 하나거든. 네. 그러니까 글씨 왜 폼 나고서 잘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꽉 눌렀다가 한참 뭐 5분 동안 있다가 그냥 쫙 갔다가 이렇게 하는 이런 거 그럼 꼭 학습에 걸리는 거예요. 메디만 있고 가운데는 지금 확 비어 있는 다리가 길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병을 없애려고 그러고 그런 거가 안 나와야지 되는 거야. 가벼우면서. 근데 일반 못 쓰는 사람 보면은 그게 많이 나와. 나도 이거 글씨 보면서 지금 내가 이거 보면
하나 작품 놓고 또 해석한 거 이거 이렇게 봐야 된다. 1130년째. 그리고 저기 이 사람들은 내가 문신 학자 근데 이걸 다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분을 써줘야 되잖아. 근데 문신이라 나오는 거 보면 문신, 뭐 문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고 그러는데 문신이 난 제일 낫다고 봐. 지금으로 따지면 문관, 무관이죠. 그렇지. 아 무신도 있어. 보니까 무신도 네. 무신도 몇 사람 있어. 문신은 그냥 장군만. 그러니까 되게 다 문신이야. 맞아요. 우리 할아버지도 문신. 그러니까 미국으로 갔다가 전쟁이 나니까 무임이 됐으니까 문신이죠. 큰 전쟁은 문신이 하죠. 문신은 응. 현장에서 싸우는 거. 참. 근데 이게 어렵다. 문신하면은 문과 출신의 신하를 얘기도 하고, 그렇지? 네. 빨리 문과 출신의 신하야. 네. 근데 문인이 될 수 있지. 문에 종사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벼슬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글씨를 썼으니까 전부 다 일단 서예가로 보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왕을 뭐에다가 넣느냐. 그 사람은 벼슬도 했고 했었으면 문신이지, 그렇지? 근데 성리학에 또 대가니까 학자지. 또 글씨도 잘 썼으니까 서예가라고. 근데 그걸 다 쓸 수가 없어, 칸이 하나만. 그 나 같은 경우는 학자가 낫다고. 왜냐면 그 사람 학문에 그걸로 더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죠? 그 문인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만약 다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벼슬을 하고 조금 뭐 낮게나 높게나 진사 시험에 돼가지고 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난 전부 다 문신이라고 봤어. 근데 업적이 좀 뛰어난 사람 있잖아. 왜 그 시로서 만약 뛰어났다든가 더 업적이 아니면은 사회 아니면은 뭐 그런 사람은 조금 하고 문인하고 시인을 그땐 다 문인이야. 그래서 시인은 따로 했어. 시인은 시로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시인으로. 그리고 또 이제 화가가 있다. 그 서예가는 서예가야. 근데 화가들이 있어. 그림 잘 그리는 사람. 근데 화가도 여기 글씨가 있었으면 글씨가 잘 써서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안 그러면은 화가로만 이게 금묵은 서예잖아, 일단 기본이. 그래서 난 그러는 사람들은 서화가라고 그랬어. 또 서화가라고 또 그래 일반적으로. 근데 어떤 경우는 화가, 뭐 이진같이 뭐 이렇게 하면서 화가거든. 근데 여기에 글씨가 있었으면 글씨가 좀 뛰어났었으니까 있는 거거든, 그렇지? 그럴 때는 난 서화가라고. 또 그러면 그 사람도 이렇게 사전 찾아오면은 인물 이렇게 보면은 그림부터 뛰어나는데 글씨도 잘 썼다 또 나와. 그럼 뭐야 서화가지, 그렇지? 그러니까 서예가하고 서화하고 화하고 선생님 고민 아시겠지? 그래봤자 걷다가 쓰는 거는 문신, 학자, 뭐 서예가 이렇게만 쓴다. 내 마음대로 이걸 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 한 줄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안 걸린다 걸린다? 걸린다. 고민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저 뭐야 저 화학균도 그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관찰이란 말이야 이게 작품이에요. 근데 저 조선 사람들 특히 이렇게 아까 같이 문신 계통의 그 학자들이 자기 할 말만 오늘 뭐 필요하다 아니면 뭐 살아간다 이렇게 한마디만 쓰냐고. 인사됐다가 뭐 했다 다름이 아니라 뭐 이렇게 했다 딴 거 여러 가지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면 그 주제를 걷다가 이 칸이 내가 보면 이 칸을 내가 이 칸 하나라고 얼마나 해먹었는지 몰라. 뭐든지 해놓으면은 당연하다고 그러고 그러지. 그러잖아. 안 그래요. 저희는 안 그럴게요. 안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작가 여기도 내가 그냥 이거 뭐 해서 난 남바라고 그랬는데 번호라고 하기도 뭐하고 생모라고 여기 신분 저기 내가 문신학자 이렇게 했었잖아 그지? 사체 크기는 지금 이렇게 했어. 이거는 좀 정농지. 그리고 이거 분류 내용 분류는 이게 서찰이냐 시냐 뭐 예. 하고 내용을 쓰는 거야 내용. 예. 그러니까 여기서 쓸 만한 내용이 10자를 못 넘어가. 그러겠네. 예. 어? 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성주가 답장 올림 뭐 부채를 보냄 뭐 아니면 뭐 긴밀한 내용을 뭐 약을 지어 보냄 무슨 안부를 엽준 뭐 이왕 소원 창건 부탁 뭐 아무튼 예. 그 편지를 읽고 요점을 딱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저걸 저렇게 분류해놓은 사람이 없지. 우선 저 내용도 다 그러니까 상당히 안 해도 되는 거를 그렇게 일을 만들지 내가. 그 금채컵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표 이렇게 만든 것도 2개 뭐 4개 뭐 다 했었잖아. 그래. 보기는 좋지. 그 러겠나 그건 보기 좋아, 그지? 다 정리돼 있어서. 근데 그 표를 만들 때 얼마나 고심을 했겠냐고. 이 칸 배정과 여기에 뭐 아무튼 공부는 그래서 방법론이라고 그랬었잖아, 그지? 저런 방법론이 한번 딱 채택이 되고 저게 좋다고 그러면은 쭉 아마 그 위에 표도 그런 식으로다가 통용이 될 거라고 난 생각해. 그렇지 않나? 안 그러면은 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좋아. 그럼 뭘 하냐? 지난주 옛날에 뭐 안진기 무슨 작품 표 만들라고 그러면 그다가 내가 써야 될 거를 생각하고 이렇게 표가 이렇게 위에 목차를 이렇게 설정하고 그래서 칸을 몇 간 이거 하는데 그러니까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한번 틀을 정하면 중간에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체제가 다 바뀌어야지 돼. 맞아요. 예. 그래서 어려워. 아니면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다른 것다가 다른 방법을 설명을 해서 넣다든가. 그러면 이게 칸이 엉망진창이다. 여러 가지가 좀 그게 공부거든 그게. 근데 잘해놓은 사람이 보면 뭐 당연한데 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보면. 자기가 먼저 이렇게 한번 그 표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거부터가 생각부터 어렵고 그지? 네. 해봤잖아 지난. 네. 남 것도 많이 봐야 되고 흥명도 많이. 야, 그게 공부라고. 그러니까 응중은 항상
조금 뭐 할 때는 무겁게 응축하는 거가 좀 약간 좀 촌스럽게 느껴질 때는 중후하게 응축했다고 해도 돼. 중후하게. 이 중자가 어떤 때는 무겁다고 그냥 쓸 때가 좋지만 어떤 때는 중후하다고 할 때가 좀 후중은 우리가 잘 안 써. 후중은 그지? 근데 중국 사람들은 후중이라고 써 다. 우리는 중후니까 중후하게 응축된 거. 그것이 제일 내가 보면 좋은 거야. 이것을 요한다 하셨을 때 요구한다가 좀 좋아요. 요자는. 요자 해석하기가 어려워. 근데 요가 맨 앞에 이렇게 나오면은 요지 뭐 이렇게 나오면 내가 보면은 요컨대 그러는 게 좋고 중간에 이렇게 하고 나면 요한다 하는 거 그걸 필요로 한다니까 요구한다 그게 필요로 한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주필 붓을 머무르는 것은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로액 세로액 이걸 분명히 다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수로로 수로 같기도 하고 현진 같기도 하고 백세보든 같기도 하는데 각각 지금 그 체세를 보아서 위진을 한다는 보고 쓴다는 얘기예요. 이 위지 어떤 때 해석할 때 어렵거든. 뭐 하다만 하는데 서에서 하다 하는 거가 쓰다야. 그지? 체세는 내가 보면 형체와 필세 이렇게 하는 거가 더 좀 친절한 해석이 될 수가 있어. 그전에 내가 체세 쓰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형체와 필세를 봐서 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은 전에보다 조금 뭐라 그럴까 그 용어 해석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해주면서 뜻을 분명하게 해주면서 좀 친절하지. 그렇다고 뭐 늘어지고 그러지는 않아. 그런 게 좀 작금의 해석이 좀 달라졌다는 얘기죠. 당태적은 수해피 불, 돈주, 주하 수단 불능지. 그러니까 아까 솔직해서 보면은 그 재직을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참 다 읽고 나서 좀 생각해보면 범 일정 기처 역의 중간 저기 뭐첫 꼬집게 잡는다는 건데 발음을 잘 모르겠어. 얘는 잊어먹어. 염 맞아 잡으려고. 염돈. 중간은 염돈. 주처 출봉. 구전처 요행처류 유처행. 사원궁 수현관. 수정복, 차, 개파, 신필지, 별이다. 당태종이 이르기를 세로액에서 그 일으키는 것, 기필이죠. 일으키는 것은 그 머물르거나 안주하지 않고 기필에서 머물르거나 안주하지 않고 쪼샤 내려간단 말이에요. 내려가지 않고 내려가니 수단 비록 짧은 거라도 직 곱게 할 수 없다. 무릇 그 한 점의 그 기처 그 깊이라는 것 이렇게 시키는 곳은 여기 거슬러 들어가고 중간에는 아까 직 곱게 할 수 없다. 곱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내가 직자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지금 저거가 내가 그 쭉 이렇게 문장을 읽고 또 그거하고서 쭉 생각하니까 왕이지 같은 경우는 일탁직하거든.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직을 또 싫어해. 여기서도 좀 싫어하는 거잖아, 그렇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왜 그럴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글씨 쓰는 크기가 달라졌고 붓이 달라졌기 때문에 왕이지 때는 작은 글씨거든. 작은 글씨니까 탁 찍어서 이렇게 해서 일탁직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큰 글씨에서는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곱게 내려가는 방법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제왕 돈자가 필요한 거예요. 작은 붓은 전절이나 기타 이렇게 해서 톡 찍어가지고 쭉 내려가면 돼요. 그러니까 왕이지가 일탁직화는 그때 당시에 필요한 법이었고 했다고. 근데 큰 글씨에서 일탁직화를 할 수가 없다고. 그렇잖아, 그치? 꺾으려고 그래도 한번 이렇게 이렇게 누름과 이렇게 있어가지고 잠시 머무른 거에서 돈좌가 돼야지만 이렇게 제대로 꺾던가 밑으로 내려갈 수 있지. 힘을 받쳐주지. 그 힘이 저 붓이 크고 저기 었을 때는 일탁직화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돌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걸 해석할 때 어떤 때는 고든 게 좋다고 하고 나쁜 거고 하는 거가 왜 그럴까? 내가 지금 한 말을 생각하면 딱 맞아. 그렇지 않고 글만 믿고 하고 그러면은 해석에 혼돈이 온다. 지금 말하니까 이해가 됐었죠? 그래서 하나의 점도 깊이라는 것은 거슬러 들어가고 중간은 이렇게 잡아서 머무른다. 염자가 잡을 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머무르니까 딱 내려가는 거를 꼭 집어가지고 너 잠깐 스톱 이거라. 그렇다고 완전 스톱하면 안 되고, 그치? 반브레이크란 말이야. 그리고 안주하는 것은 필봉을 낸다. 그러니까 필봉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끊어지는 거야. 글씨 호흡이. 그리고 머무르는 것도 약간 필봉이 좀 있어서 그 맛이 있어야지만 연결도 되고 다음 저기 하고서 연결이 되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딱딱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구전, 갈고리로 전환하는 것은 곳에서는 가려고 하는 곳에는 머무르고 머무르려고 하는 곳에서는 가야 한다. 이게 바로 그런 거야. 또 가려고 하는 거 밝히는 데서 머무르지 않으면 글씨가 흘러버린다. 지금 요 말들이 아주 그냥 잘 글씨에서 이렇게 녹아내리면은 무슨 글씨가 제한돈자와 이렇게 박자가 딱 맞게 되지, 그치? 근데 이런 걸 모르면은 그냥 날려버려, 그냥. 에헤라 캐사라죠. 사홍은 통기창이니까. 모름지기 손목을 들여야지 되고 또 필봉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모두 신필, 붓을 믿는 그 병폐를 깨트리는 것이다. 그것을 타파하는 것이다. 깨트리다. 병폐를 타파하는 거가 이게 더 훨씬 낫죠, 그죠? 깨트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필을 나쁜 걸로 본 거야. 네. 그 출처가 다 어떤 거는 출처가 없는 경우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만약 그 통계청이 그랬다 하고선 그 뒤에 출처가 불명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내가 아무리 봐도 아무리 여러 가지 해도 못 찾거든. 그럼 그런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그걸 기록하지 않고 기억을 하는 거잖아. 기억을 했었을 때 좀 내려오면서 아니면 전달 과정 이런 데서 상상을 해서 여러 말이 섞여져 있을 수가 있어. 근데 거기 말이 몇 글자 이렇게 막 저기만 해도 내가 찾는 이런 데서는 컴퓨터에서는 안 나오지, 그치?
그래 어떤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약간 글씨도 좀 바뀌고 뭐 이러는 거가 있고 그런 걸 내가 봤었을 때 전에 들었겠지. 전에 들었는데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자세한 고찰이 필요하다. 내가 못 찾겠다 깨꼬리 이렇게 해놓고 선민 유원 용필 불력 태비 비즉 형갈 불력 태수서 수즉 형고 비불승육 수 불로 올 내위 합작 여즉 의 다로 본망즉 의 불기종 심장 주각 규각 즉 체불정신 기이즉 육승 불력 골승 다로 불려 다장. 이 사람 여기에서 썼을 때 그 비교급을 이렇게 많이 썼어. 그것도 상당히 불려 A 불려 B. 그러니까 B만 못하다 이렇게 하는 게 낫죠. 선민 옛날 사람의 말이 있어. 어떤 사람인가? 옛날 사람의 말이 있어. 저렇게 1번 저렇게 주가 놓고 찾았겠다. 아 없네. 이 부자 강계 속서부 용필에 나오네. 그럼 조금 뭐 다른 것도 좀 있겠지? 다른 말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내 장점은 나는 역대서론을 다 봤었어. 그러니까 저런 교감 아니면 말하고 이러는 걸 찾기가 좀 편안하지. 그러니까 증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옛날에는 그걸 못했었잖아. 그러니까 공부가 쌓이고 나면은 공부는 뭘로 한다? 궁뎅이로 빵댕이로 머리로 하면 절대로 공부 못해. 응딩이래. 다른 사람도 되게 머리로 하려고 그러는데 머리는 어느 정도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또 꽤만 쓰게 돼. 머리 좋은 사람은 못 따라가겠어요. 좋은 사람이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 있지. 그리고 책 한번 한 2, 3초 내에 보고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암기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사람이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리고 내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근데 그런 사람 끝까지는 안 한다니까. 그 결국 저런 말도 천리 맞아. 열흘이면 가. 그런 거야. 공등이지 결코. 맞아요. 선맨이월 용필. 용필은 그 너무 그 살찌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살찜은 그 형체가 그 마른데 나는 갈증나고 먹어요. 갈증나는 거는 뭔가? 갈증나는 거. 형체가 갈증나면은 메마르고. 근데 메마르다. 참 어려워. 예.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썼을 때는 의미가 있을 거라. 그래서 내가 이거 선생님도 영화 많이 보잖아. 그래서 사막에서 괴롭게 막 이렇게 갈증나고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야. 말 같은 거 저기들이 왜 입에 그냥 개거품 먹으면서 왜 그 물 못 먹을 때 저기 죽기 전에 예. 인디아도 쫓기면서 그런 거. 글씨가 그런 형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메마르다 그것도 어렵고 그냥 그래서 나
아무튼 그랬어. 또 너무 파리할 수 없어 하고 불려. 파리하고자 하지 않으니 지금 저 이거 막상 번역 글로 쓰려고 그러면 어렵다. 불력 태수 너무 파리하려고 하지 않으니 이렇게 쓰기가 어렵다고. 이외에 뭐라고 쓰나? 나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때하고 글로 이렇게 쓰기가 허겁지겁 어떨까? 뭐라고 하겠어? 뜻을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 예. 파리하려고 하지 않으니 난 그냥 그렇게 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바꿔서 뭐뭐 해야 하지 말아야 한다. 뭐 이렇게 해. 그러니까 살지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파리하려고. 그러면은 물욕을 썼겠지. 물려. 뭐뭐 하지 말아야 하니 그럼 물욕이라고 썼겠지. 아니 뭐 무욕이라. 어미 못자에다가 있는 거. 불자, 비자, 물자 이런 것들이 물론 통용되지만 사용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니까 불욕은 뭐뭐 하려고 하지 않으니 그런 뜻이. 하고자 않으니 그런 뜻이. 물론 나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이게 좀 길으니까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딱 그 뜻을 나타내려고 여러 번 내가 다른 식으로 해봐도 이해는 못하겠더라. 하지 않는 것이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나 비슷한 말이기는 한데 이런 근데 그렇게 해서 예. 너무 말을 줄여버리니까 불력의 의미가 또 안 나타나. 너무 살찌지 않으니 이렇게 하려고 하면 불력의 맛이 안 나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뭐 하려고 하지 안 해야 되니 뭐 이렇게 하고 나면 좀 약간 미래적이죠. 아직 그렇게 하지는 않은 거거든, 그렇지? 근데 만약 아까 나는 대로 한다고 하면 그냥 현재 그 완료 상태라고. 그러니까 너무 파리하게 하지 말아야 돼 하니 파리하면 이렇게 해서도 되는데 그거는 조금 이 불력의 의미하고 다르다. 아무튼 나는 이렇게 했어. 어렵지만 내 나름대로 딴 사람 더 잘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마 그런 글을 보면은 내가 좀 그런 지적을 할 것 같아. 예. 또 살짐은 그 육. 그러니까 살짐을 육은 또 어떤 때는 살집 육을 남기지 말아야. 그렇다고 육을 이렇게 해서 번역할 수는 없으니까 살집을 남지 않게 하고 지금 여기는 불욕이 아니니까 남지 않게 하고 한다. 만약 여기가 불욕승이라고 그랬었으면 물론 해석이 좀 달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또 파리압은 골은 골격이 좀 좋은 것 같아. 그 전에는 내가 골력이라고 했었는데 골격이 좀 나왔고 근은 근력이고 우리 말은 골력보다는 골격이 난 거예요. 자, 골격을 드러내지 않아야 합작한다. 서로 합해서 합작 붙여. 그래. 그렇게 이전 사람이 얘기했는데 나는 이르기를 다로 복망정
복망을 많이 드러내게 되면은 많이 드러내면은 이 피리는 진중하지 않았다. 신중한 이 지중은 신중이라든가 이런 뜻이야. 지중은 신중하지 않다. 또 규각은 뭐죠? 모서리 능각을 얘기하는 거야. 능각을 깊이 감추면 그 형체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살짝 보여야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타나면은 능각이 많이 나타나면 안 좋고. 그러니까 조금 기미를 보여야지 된다는 얘기야. 이런 걸 내가 읽으면서 그럼 이 사람 글씨를 도대체 어떻게 썼을까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갈 수가 있지, 그지? 근데 자꾸만 그거는 안 좋은 거야. 왜냐면은 이론가하고 실천가하고 다르잖아, 그지? 네, 글씨가 이론을 다 안다고 그대로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럼 뭐 작곡가들도 노래 제일 잘하는 그러니까. 그 다른 걸 써. 예. 근데 우리는 그런 호기심과 또 그런 만능을 항상 원하고 맞아요. 그럼 네가 해봐라 뭐 하나. 사람이 잔인한 거야. 무이즉 이자는 그치는 거야. 그침이 없으면은 살찜이 승은 뛰어난 거야. 살찜이 뛰어나. 그침이 없으면 살찜이 뛰어나서 골이 뛰어남만 못하다. 그러니까 골격이 뛰어난 거가 더 나은 거지. 살찜. 그러니까 많이 드러내면 많이 감춘만 못하다. 뭐 좀 꺼라. 아이고. 모기가. 자이 권력 위주 서버 서운 중묘 유귀 무제 골기야 여서 소오 조달 고 안류 고저급 북해서 일석 참모 미감이 연미취 열대라. 연미 이렇게 쓰는 거 맞아. 이 사람이 잘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보면은 참 공부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때 딴 사람들 보면 연미하셨을 때 미자를 또 아름다운 미자를 쓰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 그건 아니야. 이렇게 쓰는 거야. 연미. 요것도 자가 글자인지 글씨인지 난 뭐라고 번역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번역하겠어요? 안 해? 글씨는 글씨. 근데 저 자를 놓고 누가 글씨는 글자가 먼저라고. 그게 지금 내가 말하니까 당연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 원문 딱 놓으면 글자는 이렇게 붙어 나오지. 서예를 하는 사람이니까 훨씬.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문제는 뭐냐면은 알게 모르게 나한테 스며들어가지고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 글씨를 당연히 받아들인다. 근데 이걸 내가 보면 아마 시중 사람들 아니면 저가 보면 다 90%는 이상은 다 글자라고 번역할 거야. 뒤에 서보가 있으니까 글씨. 아니 서보가 있든 뭐 하든 간에. 근데 사실 예전에는 글씨와 글자를 구별을 못했어요. 지킴에 와서야 그렇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지. 글씨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생각하고 형태도 자꾸만 들어보니까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형체지 형태가 아니잖아, 그지? 근데 처음에 이런 사람을 내가 감정하고 저렇게 오라면 나보고 미쳤다고 그러고 이상한 것만 가르친다고. 근데 그런 정의가 딱 돼 있지 않으면은 어려워. 그러니까 번역도 흔들리고 뜻도 분명하지 않고.
이게 근데 선생님 지금도 단어 가지고 싸우잖아, 그죠? 해석도 싸우지만 단어 가지고 특히 자 글씨는 근거를 권력 이렇게 될 때는 권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예. 근데 여기서 이건 내가 이거 권력하면서 이거 쓰면서 굉장히 내가 그 갈등을 많이 느꼈다. 골격과 필력이야. 여기서 쓴 거지. 그렇다고 골격 또 넣고 필력 쓰기에는 권력이라는 거가 우리가 또 쓰니까 그럴 수도 없고 고민을 많이 했다. 내 말 이해가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좀 내 말대로 생각이 들어가지 그렇게 말하니까 골격과 필력이야. 이거는 근데 이걸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이 사람한테. 중국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어떤 사람은 또 공부한 사람 가르쳐 주더라고 말을 해 자기 내가 본 게 맞다는 식으로 아니면은 아 그렇게 볼 수 있구나 이렇게 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중국에서 공부할 때 아니면 뭐 할 때 그런 걸 이런 걸 물어본 적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걔들도 마찬가지로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똑같은 이렇게 사람이라고 봤었으면은 걔들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치밀하게 분석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묶어서 생각하는 거. 근데 묶어서 생각하는 거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거야, 그치? 서부에 이르길 중묘 여러 묘함이 그 모이는 바. 그러니까 유자는 바자야. 뭐 귀납시키는 거. 그것에 하는 것은 골기. 힘써 그 골기가 존재하는 것이다. 골기. 골기도 권력과 기운이잖아. 골격과 기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이렇게 뭐 풀어서 자꾸만 해도 되고. 풍도 이런 거 참 어려워. 풍도 바람 풍자 그 도자 풍채라고 해도 되는데 풍채하면 우리가 풍채는 사람의 겉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 풍채는 그죠? 신체라고 차라리 얘기를 하면 사회가 용어가 될 수 있는데 풍채라고 말할 때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품격과 도량, 어떤 때는 품격과 아니면 뭐 법도. 난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 그게 더 나을 때가 있는 거야. 그죠? 이어서 나의 글씨는 소자는 평소, 조필, 조자는 그 경박한 걸 말하는 거야. 방정 맞은 거. 방정 맞음에 그 도달하는 걸 미워했다. 그러므로 안진경 유황 유공곤 고양선 저수량과 북해는 이용이지. 이용 글씨에서 일석 아침 저녁으로 참고하여 임모했단 말이지. 그래서 아직 감히 연미함을 취하는 것을 감히 연미한 것을 기쁨으로 삼지 않았다. 여기 이자는요 어떤 때는 이유야. 그러니까 뭐뭐로가 아니라 연미함을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써있자에서 꼭 무슨 뭐뭐로 이렇게 하다 보면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아. 그러니까 이유의 A 이후용법 내가 얘기해 줬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에서 위를 생각해서 뭐뭐로 삼는다 아니면 뭐뭇을 뭐뭐로 A를 B로 삼는다 이렇게 했었을 때 그렇게 해서 연미함을 기쁨으로 이렇게 여거 위가 빠진 거지. 치를 넣은 거지. 위 대신에. 그지? 그것을 기쁨으로 삼지 않았다 하는 거니까. 이 일을 뭐뭐로 하다 보면은 말이 자꾸 꼬여요. 꼬이지. 아주 지랄나.
아 지랄 같은 게 아니라 자네가 내가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 예. 문법이라니까 예. 이후용법이라고. 예. 이후용법인데 모르고 의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려니까. 근데 그 한문 서상님 옛날 할아버지들은 말을 걷다 끝까지 꾸미지 그렇게. 뭐 써하니라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말을 꾸밀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만약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한문 좀 공부하는데 그 사람이 그 백화 좀 소개시켜달라고 한 그런 사람이 좀 뛰어난 사람이야 그나마. 예, 그럼 한두 달만 배우면은 예. 고문을 좀 더 잘 해석할 수 있겠다 하는 한데 그런 사람이 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한문학자는 그런 걸 안 배우려고 그래요. 안 배우려고 그러니까 근데 요 중문 백화 요 지식이 있고 나면은 조금 해석이 가변적일 수 있거든. 왜냐면 그 송나라 때가 지금 주자 있는 것들 노노추 뭐 이런 거 그게 송나라 백화거든. 그러니까 백화 그러면 똑같으니까 백화문에 조금 그런 거만 아까 같이 이후용법이랑 이런 걸 좀 하고 나면 조금 유도리가 되는데 유도리를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걸 넘나들 수 있잖아, 그지?